최근 목포시청 9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곧바로 잠적했다가 사흘 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핥히면서 전남 지역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주 만에 태풍이 3차례나 몰려와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대란은 막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멈춰섰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하향 조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핥히면서 전남 지역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태풍이 3차례나 몰려와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배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3번 연속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전남 신안에서만 48헥타르 면적에 걸쳐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수원에서 자란 배들은 지난 1999년부터 빠짐없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던 효자 품목. 하지만 연이은 태풍의 낙과 피해가 심각해 올해만큼은 수출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이제 한 500톤 이상 이렇게 수출을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려 큰 강한 비바람에 벼 쓰러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에만 200mm의 비가 쏟아진 진도는 농경지 대부분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맘때는 벼에 한창 알곡이 맺히는 시기. 벼가 물에 잠겨 병해충까지 우려되는데 전남에서 피해를 입은 벼들만 123헥타르에 달합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등급으로 따지면은 등위급입니다. 등위급.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비도 건질까 말까 하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그 농사 하나를 보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소금을 내는 염전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안 증도에서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태풍 염전이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의 태풍까지 궂은 날씨가 지속돼 9월 생산은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마가 올해 약 한 50일 정도 길었고요. 지금 3번 연속 지금 현재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평년에 한 60%에 머물러 있어요. 올 가을에 상당히 수급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3번 연속 태풍이 핥히고 간 전남. 주의보가 해제되고 수산 양식 분야에 대한 피해 조사도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목포시청 9급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곧바로 잠적했다가 사흘 뒤 차량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쯤 목포시청 9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7%. 이곳은 목포 사막도에 있는 한 음식점 건물입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0.147이 그 당시에 신분을 몰랐다고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네 신분이 정확하게는 어떤 목포시청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해당 공무원은 이튿날 렌트카를 빌린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귀가도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 반납이 늦어지자 결국 위치 추적에 나선 업체. 목포의 한 산업단지 공터에서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냈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번개탄을 피운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5일날 음주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부모님께 이제 좀 죄송하다는 그런 문자를 좀 유서를 좀 남기고. 시청 직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업무적으로 나 상당히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들어온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2년밖에 안 된 젊은 직원인데 안타깝네요. 그런 면에서. 경찰은 숨진 공무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멈춰섰습니다. 열흘 넘게 새로운 동선으로 인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행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하향 조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새로운 동선에 의한 확진자가 없는 순천시. 다시 말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있지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을 받은 사례는 없다는 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남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31일에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의 신속한 대응이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더 큰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글씨가 돼가지고 그 매장은 솔직히 사람들이 방문을 꺼려해요. 지금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방 고객님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서 좀 영업하는 데 조금 많이 힘들긴 하죠. 순천시는 지역민들의 불편과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 일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새로운 동선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일정을 20일까지 연장했고 추석 명절 전국 단위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확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확진자 제로가 계속될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다시 확산될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인 저에 대한 비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방역방침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놓고 순천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12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사협회와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이 중단됐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즉각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남 지역은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의료 공백 대란은 막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한 계획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통해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립 위치 문제와는 별도로 전남 지역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자라난 도에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 여당은 결국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대란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는 최악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남은 도민의 22.6%가 고령자이고 7.6%가 장애인일 정도로 의료 약자 비율이 높습니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은 연간 80만 명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공의대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번 협상으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코로나19 안정 후 재논의하게 될 경우 의사협의회 반대로 정원 확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남 지역 의대 신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서명과 청원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의대 설립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정부에게 제안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전남권 의대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의대 정원을 안 늘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노령 인구 전국에서 비율이 제일 높고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계의 파업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전남권역 의대 신설.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희창입니다. 전라남도가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1금고는 농협이,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발할 계획인데요. 신청은 전남 지역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금고 구분 없이 일괄 신청을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제2금고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선발된 금융기관은 11월 중으로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37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74명, 초등 38명, 특수학교 유치원 3명, 특수학교 초등 52명 등이고요. 이 가운데 28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사전 예고한 423명보다 14명 늘어난 인원이며 지난해 선발 인원보다 93명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시 원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 3개월 연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까지 13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다 지난 6월부터 1위 자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줬습니다. 8월에는 66.9%로 전달보다 1.5%포인트 상승했으며 1위와의 격차도 3%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습니다. 8월 조사에서 15개 시도지사 전체 평균 지지율은 49.2%로 7월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전달보다 0.7%포인트가 줄어 38.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광역시도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신안군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 공영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앞서 신안군을 방문해 버스 공영제 운영안을 검토한 뒤 지난 6월부터 버스 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도 신안의 사례를 살펴보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점차 확대한 결과 33개의 버스 노선은 117개로 늘었고 이용객도 모두 67만 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